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조금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말투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은 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름 흥미있는 내용이니까 들어주실 분들은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제목이 좀 묘해요. 아군이 된 적의 법칙, 전향자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 나라 보수 우파의 숨을 끊어놨다면은 윤석열의 집권은 확인 사살까지 확실히 해준 대사건이었어요.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적 폐륜이자 이 나라 보수 우파들이 더 이상 이념 집단이 아닌 그때그때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빌부터 떠받드는 개와 돼지, 소대가리 무리들임을 확연히 보여준 인증샷이라 저는 봐요. 예로부터 힘없는 민초들이야 양쪽 깃발을 둘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쪽이 들어오면 이쪽 깃발을 흔들고 저쪽이 들어오면 저쪽 깃발을 흔드는 게 그게 상례라지만은 입만 떼면 탄핵과 주사파 정권의 수립에 비분강개하며 울분을 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혹독한 운명에 눈물 짓던 인간들이 그런 반역의 최1등 공신이자 직접적인 칼질을 한 하수인인 자를 물고 빨고 옹립한 것은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세 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할 자격도 없고 그 주둥아리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또 누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들 중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은 어지간한 회개와 통회 자복이 없이는 하나님께 징계를 면치 못하실 겁니다. 이래저래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아마 이런 이유일 텐데, 첫째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되니까 라는 개 아메바 같은 소리고요. 왜? 이재명의 대체자가 꼭 윤석열이었어야 했어? 둘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좌파 세력들을 조져달라는 기대인데 그나마 이게 저쪽 나름에는 명분이 있다고 내던진 이유일 겁니다. 탄핵 때 특검팀장, 문재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그 무슨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박근혜 정권의 우파 강요 보수인사 200여 명을 숙청하는, 그것도 정권 초예요. 엄청난 칼부림을 자랑했으니 그 놀라운 칼솜씨를 문재인 정권의 좌파 인사들을 조지는 데 써달라는 별 미친 또라이 같은 이유가 되겠네요. 스톡홀름 증후군도 이 정도면 갑입니다. 내 가족들을 죽인 살인 청부업자한테 당신 칼솜씨가 마음에 드니 내 가족을 죽이라고 의뢰한 놈도 죽여주세요. 전재산 다 털어드릴게요 라고 의뢰하는 꼴입니다. 왜? 북한이 만든 핵으로 우리나라 좀 지켜달라 그러지? 적화 통일시키려고 열심히 양성해놓은 군대한테 우리나라 좀 지켜달라 그러지 왜? 정상적으로 뇌가 움직이는 사람이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저 살인 청부업자 새끼부터 내가 찢어 죽일 텐데 말이야. 그런데 어디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습니까? 임기 1년이 넘어가도록 그 정권 인사들 몇 놈이나 잡아놓고 얼마나 청산했어요. 몸통은 손도 못 대고 잔챙이나 몇 명 손을 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적군 시절에 칼솜씨가 영 나오지 않아. 이것이 바로 아군이 된 적 보정이라는 룰입니다. 보정한다는 건 이제 균형을 맞춘다. 그 보정 속옷 할 때 그 보정이에요. 게임이나 영화, 만화, 특촬물이 뭐냐면 옛날에 후레쉬맨, 바이오맨, 파워레인저 이런 류의 만화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특촬물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에 나오는 대표적인 법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인공이 절대로 안 죽어요. 모든 여자 등장인물들은 주인공에게 반한다. 이게 주인공 보정이란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강한 아군은 반드시 초반에 편을 당하는 이런 것도 있고, 더불어 아군으로 전향한 적은 무조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적이 처음 아군 앞에 출현할 때는 아군 파티 전체를 싹 쓰러뜨리는 괴력을 발휘하지만 시련과 도전 끝에 그 적을 쓰러뜨리고 뭔가 주인공으로부터 감화를 받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군으로 전향하게 되면 절대로 적 시절의 전투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유명한 무적 파워레인저의 주인공들 중 그린레인저, 저 녹색 한 명 있죠. 그린레인저가 대표적인 그 캐릭터입니다.
적이었을 때는 레인저들과 5대1로 싸워서 다 때려놓겼어요. 그런데 아군이 된 후 그 막강함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능력치가 다운되고 스펙이 너프되고 주특기, 주력 마법이나 기술, 능력치들이 봉인되고, 알고 보면 이게 적들 중에서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후 등장하는 적들이 걔보다 더 강하다는 설정이 붙는 등 아예 죽을 똥 살똥 쓸어들었더만 그 녀석은 사천왕 중 최약체지 허허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약체화돼요. 아예 아군이 되고 난 후부터는 잘해봤자 전투력 측정기, 상대방이 얼마나 센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런 몸빵 역할, 뭔가 아군 파티에서 희생이 필요할 때 높은 확률로 전사하는 역할로 전락합니다. 게임에서도요, 내가 쓰면 약한 캐릭터가 적으로 나오면 강한 경우가 있어요. 적이 있을 때는 막강하던 무기나 아이템이 적을 물리치고 내가 노획을 하면은 영 못 써먹을 잡템이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룰입니다. 적이었을 때는 어둠의 힘을 쓰다가 아군이 되고 나니 그 힘을 못 쓴다든지, 주요 무기를 사용하려면 뭐 사람을 죽여서 피를 바르거나 해야 되는데 아군이 되었으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뭐 또 주인공 파티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어서 뭐 힘이 약해졌다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저쪽에서 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나는 원래 힘의 40%밖에 못 내. 이게 제일 설득력 있네. 어쨌든 이런 설정이 등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향한 적이 그 강한 능력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인공이 묻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과 아군 일행들의 존재감이 떨어져요. 앞으로 등장하는 적들에 대한 긴장감도 떨어지고. 왜? 얘가 너무 세니까. 어쨌든 주인공 중심의 스토리 진행에 엄청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향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힘과 주요 무기, 카리스마나 멋짐 등 핵심적인 능력치들은 모조리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만 게임, 문학, 영화, 드라마에서의 설정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요. 적이었을 때 강했던 사람이 아군으로 전향하고 나서는 전향하고 나서도 펄펄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닐 말로 적군으로부터 전리품으로 노획한 무기도 오래 써먹는 경우가 없어요. 금방 그냥 폐기하거나 그냥 뭐 파기됩니다. 국내 정치상으로 비추어봐도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인사들은 좌파 시절처럼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계에 비추어봐도 이단 집단에서 대활약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정통교회의 사역자로 전향한 경우 절대로 이단 시절처럼 날라다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목사 시절에 수많은 교회를 부흥시켰던 박준철 목사, JMS의 부총재까지 올랐던 김경천 목사, 신천지에서 총회장 다음 가는 교육장까지 올랐던 신현욱 목사 등이 있는데, 이분들의 회심 후 정통교회에서의 존재감이나 위치는 그때 시절만큼 되지가 않아요. 이 분야의 유일한 예외는 사도 바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적이었을 때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만 보고 경탄을 하면서 아군 진영으로 모셔왔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인 거예요. 게다가 아군이 된 적 법칙의 가장 큰 문제는 전향한 적의 능력치가 약해지는 것 따위가 아니라 그자가 적이었을 때 저지른 죄악들과 폐악질들을 너무 쉽게 당연한 듯이 용서하고 면죄부를 줘버리는 겁니다. 전향을 받는 쪽에서는 공을 세워 죄를 짓으라는 입공속죄의 명분을 대겠지만 무책임한 백지사면장이 맞습니다. 당연히 적 진영의 빌런들은 쓰러뜨리고 처벌할 대상이지 전향을 받아 재등용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설령 전향했다 한들 뒤에 찌그러져서 보조 역할이나 시켜야지 앞에 내세우고 아군 진영에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나 권력을 쥐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호구 등신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전향한 적들은 아군이 기대하는 그만한 적 시절의 능력치를 절대로 발휘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을 찍어준 우파들 상당수가 생각한 것처럼 그 개새끼는 우리 개새끼인 게 아니라 개새끼는 그냥 개새끼에 불과하고, 특히 지 주인을 물어뜯었던 개새끼는 두말 필요 없이 물을 끓이고 된장 발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 때처럼
좌파들을 향해서도 칼춤을 춰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착시 효과에 빠져서는 나라를 조지고 우파를 토막낸 적의 하수인을 뽑아준 것부터가 이 나라 보수니 우파니 하는 것들의 뇌 구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주인공을 키워줘서 내세울 생각 안 하고 아군이 된 적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앉았어? 뭐 그러면 누가 좌파들을 조질 수 있냐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원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정의로운 편에 서 있었던 그 동지들 중에서 뽑아서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살다 적군 칼잡이를 빨아주고 적군들을 나 대신 조지라고 궁디 팡팡하는 거는 어느 나라 병신육갑인지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게 그지없단 말이야. 김정은 조지라고 북괴군한테 의뢰할래요? 시진핑 조지라고 중국 공산당한테 부탁하는 꼴입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개콘이 먼저 망한 거죠. 보면 볼수록 웃기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시탐정이었습니다.